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맨날 틀어묶은 머리만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머리를 좀 풀으려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미용실을 못 간 지 오래돼서 앞머리가 좀 이만큼 길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모자를 하나 뒤집어 쓰고 네, 나왔습니다. 어, 조금 이제 자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다른 것들 좀 미루고 영상을 먼저 좀 찍는 요즘 며칠 보내고 있어요. 저희 여기가 이제 창가인데 창가에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자연 조명을 받아서 저희 집에 조명이나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자연 조명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찍는 거를 되게 네, 좋아하게 됐어요. 며칠 사이에. 네. 그래서 어, 일단 예, 각설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왜 우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내 아이가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잡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같이 저의 큰아이는 그러니까 한글 독서력은 굉장히 높았으나 영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거부가 심해서 영어 책을 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모든 영어 책에 자기 레벨에 맞는 걸 보여주면 너무 또 시시하고 또 한글 레벨에 맞는 책을 보여주면 영어가 또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극복한 그 얘기랑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한글 책과 영어 책을 동시에 다 잡고 싶을 때 엄마로서 어떻게 책을 좀 디밀어 주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한글이 원래 좀 네 빨랐어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좀 뭐 천천히 가고 그림을 좀 보고 가고 이러면 좋은데 유독 이렇게 문자에 집착을 해서 한글이 눈에 먼저 확 들어와서 한글을 빨리 익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장점도 있어요. 빨리 글을 읽고 엄마가 이제 좀 글을 많이 안 읽어 줘도 되고 예 그 수월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림 같은 거를 좀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텍스트만 머리에 박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때 어찌 됐든 이미 갭이 영어와 한글이 이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새벽 달님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음 아이가 이미 스토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토리 위주로 된 영어책이 뭐가 있을까?'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막 찾다가 집어든 게 여러분 다 아시는 ORT예요. 네. 그래서 늘 저는 사실은 제 기억에 영어책을 아이랑 많이 본 꾸준히 원서라고 처음 접하면서 그나마 아이가 거부 안 하고 본 원서는 ORT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무슨 원서야." 이러는데 이 아이 수준에는 그게 원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1-2 레벨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간단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더라도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1-2 레벨은 사지 마시고 1, 2, 3, 4 까지도 안 사셔도 돼요. 그냥 5 레벨부터 예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5 레벨부터 요즘은 패드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막 그렇게 요즘은 이제 책으로 많이 안 보고 기계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많은데 저희 집에 아직도 레벨별로 쫙 있기는 한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제 아이가 영어를 그 레벨을 좀 이렇게 갭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에 가장 첫 번째 요인은 ORT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미 인제 원서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원서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뭐 이미 인제 아이의 생각은 막 올라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는 영화였어요, 영화. 한글 책이 있는 영화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를 먼저 보기도 하고 한글 소설을 먼저 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있으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소설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그 대본을 집중 듣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원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접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저는 듣기를 한 게 너무나 다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귀가 뚫리고 훨씬 더 남들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꾸준히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정말 저는 그냥 매일 아침 오전에 아이들 눈 뜨면 밥 차리기 전까지 아이들이 그냥 영화, 예, 그거를 저는 한 번에 확 2시간을 본 게 아니라 나눠서 아이들 그냥 잠깐 나눴다가 끊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화 보자 그러고 영화를 그냥 보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냥 풀로 볼 때도 있었지만 그냥 조금씩 나눠서 봐도 괜찮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제 영화를 먼저 봤든 책을 먼저 봤든 어쨌든 뭔가를 먼저 접하고 그거에 관련된 영화나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이 집중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상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제 대본 집뜻을 할 때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집중 듣기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말고는 굉장히, 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글이나 영화로 어느 정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다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냥 대본 집중 듣기를 해도 대충 그때가 떠오르면서 기억이 나면서 내용 파악이 되니까 아예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집중 듣기보다는 훨씬 더 저는 이 방법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내 아이가 원서를 집중 듣기를 잘 안 해서, 예, 뭐 힘들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꼭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저희 아이들 듣는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걸 꾸준히, 그러니까 3박자를 맞춰서 원서가 아니라 한글책,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영화 대본,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웬만한 영화 대본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요즘 나오는 거 말고 아이들이 좀 예전에 봤던 거나 뭐 디즈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 약간씩 그 대본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서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고렇게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겨울방학 때 꼭 시도해야 될 세 번째. 긴 호흡의 책을 꼭 읽혀보자. 예, 해리포터 같은 시리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리포터나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구성, 그 다음에 뭐 인물이 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이야기의 구조가 변했다가 다른 사건이 났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그 다음 거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긴 호흡의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꼭 해리포터가 만약에 내 아이가 별로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꼭 시리즈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금 두꺼운 책 같은 거를 한번 읽혀보세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방학 때니까 시리즈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썼는데 이 고양이 전사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 6, 7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까지는 뭐 욕심은 안 내더라도 아이가 욕심을 내주면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거는 이렇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고양이들의 어떤 다양한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동물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 온 아이들 전부 다 이거 읽혔는데 굉장히, 예, 다 좋아했었거든요. 재밌어 하고. 예. 이런 긴 호흡의 책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을 방학 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긴 호흡의 책을 읽어내면 아이의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읽으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이전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저는 아이들이 긴 호흡의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머리가 발달이 되는 걸, 공부 머리가 발달이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이게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고양이 전사들 한글판이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한 단계 더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 있어요. 네안데르탈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시리즈로 이 정도 되는 두께로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 안에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뭐 책 홍보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요. 바이킹 시대의 어떤 그런 뭐 이런 부족? 예, 우랑 곰부족 이름도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자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 개구진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 권 정도만 먼저 읽어봐 주고, 이 아이가 막 재밌어서 엄마 이거 더 읽어줘, 더 읽어줘 하면, 읽어주다가 가끔은 너 혼자 한 10분 읽어봐. 막 이러면서, 예, 아이가 스스로 읽게끔 하다 보면 진도가 빨리 나가고, 하루에 20분만 읽어도 되게 양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꼭 시도를 해야 되는 건 내 아이가 긴 호흡의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방학 때 꼭 갖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막 흐트러지기 쉬운데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푸시하기 싫으면 엄마 머릿속에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전에 아이한테 뭐를 쪼끔 하게 할 건지, 오전에는 책을 꼭 읽어야 돼. 그리고 아침 밥 먹고 뭐 한 수학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풀려보자. 막 이런 식으로 엄마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있는 거를 아이가 인제 푸시가 안 되도록 슬슬 이렇게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쪼금씩 해서 습관을 좀 잡아가면 아이가 별다른 거부감이 없으면 요만한 어떤 쪽지나 요런 거에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플래너를 세우면 아이가 부담스러우니까 쪽지나 요런 거에 그날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그날 해야 될 걸 딱 써 놔요. 그리고 요것만 오늘 하면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요것만 하게 되면 너 자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아이들이 열심히 빨리빨리 그날 해야 될 것들을 할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조금 어린 친구들은 요런 시리즈가 좋아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많이 보셨죠? 예, 이거 우리 핀두스 시리즈예요. 근데 이 핀두스 시리즈는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 이유가 너무 귀엽고 재밌고 해서 아직도 안 버리고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읽는데 굉장히 목 아팠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랑 읽어도 좋고 아이가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렇게 얘기 보셔도 좋고, 그쵸?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힘들게 보여주지 않아도. 네. 그리고 그런 책들도, 이런 책들, 시리즈 책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책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이렇게 소설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이제 실화가 바탕이 된, 그런 실화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바탕이 된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아이는 사회적인 어떤 뭐 이런 세계사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지. 아, 나치 독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을 키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책을 늘 읽고 그다음에 뭐 잠깐의 신문 같은 것들, 짧은 글,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랑 한 번씩 얘기를 나눠주시고 토론을 하시면 사실 방학 때 문제집 뭐 100건 푸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이런 활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학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초등 때 해주시면 아이가 충분히 뭐 선행도 가능하고 하니까 초등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인치님께서 초등 3학년인데 뭐 수학 때문에 걱정이시라고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더하기 빼기 모르는 거 아니고, 구구단 알고, 조금씩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아직 아이를 저 멀리 있는 잣대에, 이렇게 비교하셔가지고,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렇게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책을 읽어내는 독해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맨날 누군가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옆에서 책 읽는 게 중요해.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되고 엄마가 머릿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이런 책을 좀 아이한테 읽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분위기도 잡고 내가 이런 억지로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즈를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때밖에 없잖아요. 예, 아이가 이러한 시리즈 한 권을 좀 읽어내면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이 공부 머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을 할 때는 꼭 아이들이 오면 그 2시간 얼마 짧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중에 10%인 20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자마자 그냥 아이들 편하게 책 읽게 놔뒀거든요. 그리고 알람을 딱 맞춰놓고 20분 딱 알람 걸어놓고 종 울릴 때까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책을 읽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오자마자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면 사실 아이들도 좀 숨도 가려야 되고 좀 마음도 안정시켜야 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부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머리가 좀 와인드업 돼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10분, 20분 읽는 그 시간이 절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만 잘 지켜도 여러분 한 달에 읽는 책 권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거 여러분 해보세요. 꼭 하루에 20분
공부 시작하기 전에 20분 책부터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부터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글과 영어의 갭이 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시도를 하는 게 좋으냐면 스토리가 있는 ORT 5부터 해보시라고 권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영어 챕터북 집중 듣기가 힘들다. 그거는 겪어본 사람 말거든요. 저같이. 그러면 챕터북 듣기가 힘든다고 해서 영어를 안 들려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책과 영화와 대본 이 3종 시리즈를 연결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책을 읽었어요. 재밌게 엄마랑 같이. 그리고 나면 영화도 나왔대 하고 영화를 보는 거죠. 아니면 이미 영화를 봤으면 야 이거 한글책도 있대 하고 같이 보는 거고 뭐가 다른가 좀 볼까? 이러면서 영화랑 뭐가 다르니? 이러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영화도 보고 한글책도 읽었으니까 요거 집중 듣기는 공부로 하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를 네가 해야 너한테 너가 영어를 나중에 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근데 아마 우리가 본 영화니까 덜 지루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에 다 하라고 하지 마시고 20분씩 나눠서 오늘은 20분 정도 여기 영화에 왜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정도까지만 하자. 그러면 하다 보면 아이가 그 대본을 펴놓고요. 글을 따라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은 잠깐 볼 수 있어요. 근데 화면을 너무 많이 보는 거는 안 돼. 이러면서 화면을 가리셔도 되고 소리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대본 집중 듣기를 할 때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저희 블로그에 영화 대본란에 제가 뭐 몇 개 아마 한 몇십 개는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영화 대본도 다 검색하면 요즘은 좋아서 나와요. 그리고 넷플릭스고 그거 제가 예전 영상에 영화 대본 만드는 법 해놨는데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서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방학 때 아이들 책 신문 많이 읽히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머리를 좀 발달을 시키면 그 다음 학기에 아이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